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온 박병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중국 광고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EO입니다.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한국 중국 기업들의 중국 온라인 진출 사업에 대해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 회사에 제 중국에서는 마이크 없이 크게 하다 보니까 제 귀에 좀 잘 안 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오셔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신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그다음 한국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인기가 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중국 온라인 영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몇 장만 추가시켜서 만들었는데요. 중국의 지금 현재 오프라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줄고 있고 유통업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의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는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약 7%인데 반해 온라인 성장률은 30에서 40%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한국 관련 오프라인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한국 오프라인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았습니다. 중국 오프라인이 무너지는 것에 반해 한국의 지금 현재 한국 관련 오프라인 한국관 프로젝트는 10개 도시 이상에서 꾸준하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 이 한 장의 표를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한국이란 키워드, 한국이란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온라인에 몇 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냐면 미국은 약 545만 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을 합쳐서는 774만 개 정도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요. 일본은 약 622만 개. 일본은 한국보다 이제 그 수교를 20년 먼저 했기 때문에 중국에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들이 의외로 많이 검색되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이란 나라 이름의 키워드를 가진 제품명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약 898만 개입니다. 한국은 1등입니다. 1423만 개가 검색이 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사람들은 돈에 예민합니다. 잘 팔리고 마진이 높고 우수한 상품들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많이 취급을 하니까 오프라인이 덩달아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계속 점점 아이템이 줄어들고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직원들한테 그러겠죠. 좋은 아이템 없나?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중국 사람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고 찾으라면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찾겠죠.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두나 타오바오에 찾아보니까 한국 제품들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오프라인도 덩달아 한국 제품들을 취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 제품들이 비싸서 취급하지 못했는데 중국의 경제가 성장되고 돈을 가진 중산층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 제품들을 가지고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는 어떤 거냐면 한국 제품이 많은데 그러면 이걸 살려는 사람들도 많은가에 대한 표입니다. 제일 이제 표를 분석시켜 저희가 타오바오 검색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각 나라 이름이 브랜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 유럽을 합한 말이 오메입니다. 미국, 유럽을 합한 키워드와 한국산, 일본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A란 물건을 사겠다가 아닌 우선 한국으로 먼저
검색을 해보고 한국산 내에서 사겠다는 그런 그 도표인데요. 미국, 유럽보다 72%가 높고 일본보다 96%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높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산을 검색하는 소비자가 도대체 어느 도시에 가장 많을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1등이 깐수더라고요. 2등 허난, 산시, 랴오닝, 안후이, 산동, 윈난. 제가 중국에 10년 넘게 살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2급, 3급 도시에서 한국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2급, 3급 도시 하면 시골로 보통 알고 있는데 보통 2급 도시에도 인구는 1000만에 육박합니다. 거의 서울보다 조금 작을 정도의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성별 분포도 여성이 이제 쇼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이 조금 높을 뿐이지 거의 성별 분포도 58대 40이 굉장히 좋습니다. 구매 선호도도 뷰티나 이쁜 것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좀 많고 거기에 따라서 남자들도 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매 소비 등급을 보면 중국 온라인에 소비하는 상위 75%, 중산층 약 50%와 상류 25%, 75% 이상이 한국산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다음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알리바바 집계입니다. 알리바바에서 어떤 키워드로 제가 검색을 했냐면 한국 여성복 도매란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 여성복 도매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건 어떤 키워드냐면 진짜 그 도시에서 그 물건을 떼다가 팔고 싶은 사람들이 얼만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동관, 웨이팡, 심천, 남양, 서안, 리니, 정주, 강문, 광주. 이것도 광주 정도 하나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온라인에는 한국 제품들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거기와 마찬가지로 한국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 한국 제품을 검색하는 사람들도 다른 나라 제품을 검색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대도시보다는 이제 2급, 3급 도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시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제가 여러분들께 그 프린트를 안 한 이유가 이 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5분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해서 뽑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영업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영업을 위해서 온라인 시장 조사하는 게 제일 큰 준비입니다. 시장을 조사하지 않고 중국에 들어가서 자, 물건 하나를 팔려고 했는데 내가 어느 도시에 이 물건을 팔까라는 어느 도시를 공략할까? 보통 중국에 오시면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생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도매하시는 분들이, 제조하시는 분들은 수입을 하기 위해서 광저우 쪽에 많이 가시고요. 근데 추상적인 거기가 좋다더라라는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중국에 거의 대부분 넘어오세요. 넘어와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의외 상해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굉장히 늦고 거기에 매장을 하나 낸다는 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1, 2년 영업만 도시다가 그냥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가 분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온라인 영업하는 영업 데이터를 모으고 B2C 온라인 영업, B2B 온라인 영업, 그 다음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아까에 여기도 아마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이제 몇 분은 좀 뵀었고요.
처음으로 이제 진출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국에서 영업은 아직도 이제 한국에서는 영업은 발로 뛰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영업은 온라인으로 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땅의 크기는 남한 면적의 98배입니다. 한 바퀴를 그냥 쭉 큰 도시별로 한 바퀴를 돈다고 하면 2명 2인 1조 기준으로 약 3,500만 원의 비용이 나가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큰 도시마다 찾아서 영업을 좀 뛰려고 하면 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한 번 도는 걸로 해서 영업 효과가 있느냐? 제가 여태까지 만나봤던 분들 중에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왜 온라인으로 영업을 해야 되느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죠.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도시에 굳이 찾아가지 않고 서면 또는 메일, 그 다음에 QQ나 메신저 등으로 의사 타신을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거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hu.taobao.com입니다. 이 도메인은 그 도메인 주소를 하나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 제가 앞에 프린트했던 그 화면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shu.taobao.com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지수는 검색 지수입니다. 보통 이제 검색 지수라는 거는 한국에서 이제 네이버에서도 검색 지수를 좀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네이버 같은 이제 포털에서도 광고 계약을 해야지 광고 시스템 안에 이 키워드로, 이 단어로 도대체 몇 명이 검색했을까 정도만 나옵니다. 근데 중국의 타오바오에서는 검색 수뿐만 아니고 지역, 성별, 그 사람의 소비 성향, 그 다음에 소비군 자체까지도 별자리까지도 분석을 해가 줍니다.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면 타오바오에 기초적인 아이디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 언제 시간이 되시면 타오바오에 가입을 하셔서 이 타오바오 지수만 연구를 하셔도 내 제품에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원피스를 생산을 하는데 내가 스웨터를 생산하는데 중국에 내가 스웨터를 팔 수 있을까? 그럼 팔려고 하면 어느 도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할까? 어느 금액대가 많이 팔릴까를 알 수 있는 도메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탑.taobao.com입니다. 카테고리 킬러들을 나열하는 거죠. 중국에서 만약에 제가 화장품을 팔고 있다. 화장품의 마스크팩을 팔고 있다. 근데 어떤 마스크팩이 가장 잘 팔릴까? 정확하게 뽑아내라고 하면 그냥 판매순, 그날의 판매순 정렬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못합니다. 탑.taobao.com에 들어가게 되면 한 달간의 집계로 해서 카테고리별 제일 잘 팔린 제품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잘 팔리고 어떤 브랜드가 얼마 금액에 팔며 어떻게 팔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브랜드는 이번 달에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가 갑자기 떠오르는 브랜드가 어디인가. 방금 shu.taobao.com하고 탑.taobao.com 이 두 개만 분석을 하더라도 중국 온라인에 대해서 여러분 사장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아이템들이 중국 시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가격대를 얼마에 놓을 건지, 우리 거래처는 도대체 중국에 얼마에 팔고 있는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분석을 하셔야지. 예전에는 이랬어요. 한국에서 10,000원에 팔면 중국에 20,000원에 팔면 됐지. 곱하기 2의 전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곱하기 2나 2.5.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경쟁사가 얼마에 팔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의 롤모델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누구한테 팔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두 개를 보고 나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중국에 지금 타오바오에 아까 제가 한국 제품들 많이 팔리고 있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중국의 타오바오에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대리상입니다. 대리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국 유통구조하고 좀 틀려요. 한국의 지마켓이나 11번가나 옥션에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물건의 주인들입니다. 내가 시장에 가서 사왔건 그 회사에서 돈을 주고 받아왔건 실질적으로 자기가 물건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C2C 시장인 타오바오에는 물건의 주인들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어떤 사람들이냐?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3천만 타오바오 미니샵 중에 내 물건을 팔아줄 사람들이 2천만 명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탑.taobao.com, 슈.taobao.com을 분석해서 내 물건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판매가 할 수 있는 가격대를 선정하고 난 다음 그 사람들을 컨택을 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 중국에서 약 한 550개 되는 온라인 업체를 고객으로 이제 영업을 해서 끌어모았습니다. 상담은 한 2,000개 업체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 중에 성공했던 회사들 중 대부분은 온라인 영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B2C로 성공한 업체는 극히 드물어요. 가장 최근에 1, 2년 후에 나왔지, 1, 2년 사이에 나왔지, 맨 처음 진출했던, 10년 전에 진출했던 수상치라든지, 9년 전에 진출했던 에이컨메이트 같은 이런 회사들의 거의 근간은 B2B였습니다. 왜 B2B야 되냐면, 그러니까 B2B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물건을 가지고 중국의 판매상들한테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파는 실상인들을 제가 좀 많이 방문을 해봤어요. 그 판매자들 사무실이나 집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아, 첫 생각이 딱 한마디예요. 이건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한국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하겠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방 하나에 3층짜리 침대를 2개를 세팅을 합니다. 한 방에 6명 들어가요. 그래서 방 2개에 12명을 세팅을 하고 거실에 그 따닥따닥 붙은 안진뱅이 책상으로 거실에서 작업을 합니다. 상담만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상담자들이에요. 물건을 본 적도 없는데 얘는 물건을 잘 팝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수천만 명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이제 상해나 북경에 진출을 해서 사무실을 하나 얻습니다. 상해 임대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급여가 적게 잡아서 한 4천 RMB 정도 하며 보험료까지 합하면 한 7천 RMB 정도, 한국 돈으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나가야 돼요. 근데 저녁 6시만 되면 퇴근해요. 타오바오의 결제는 7시부터 밤 12시 사이가 가장 많은데 6시 되면 집에 가더란 말이죠. 잔업 좀 하라고 했더니 6시 이후에 잔업은 급여에 곱하기 1.5입니다. 급여를 다 주다가 보니까 하루에 물건 2개 파는데 인건비로는 하루에 300RMB가 나간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이제 한국에 지금 여기 학원들이나 이런 데 쪽에서 타오바오 강의들을 많이 하고 일하던데 직접적으로 해서 성공한 업체는 100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한 200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예전에 9년 전, 10년 전에 직접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사가는 중국 상인들도 자기들이 타오바오 안 합니다. 동대문 상가에 가가지고 물건이 엄청나게 포장이 되더라고요. 화장품, 그 다음에 옷들. 거기서 제가
좀 여러 번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인터뷰했어요. 뻔히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어디다 갖다 파니? 타오바오하고 웨이신에 갖다 판다. 네가 파니? 라고 물었어요. 아니, 내 대리상 애들이 판다. 중국 친구들조차도 자기가 물건 안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물건을 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B2C를. 왜냐하면 C2C에서 내가 직접 하면 그건 B2C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뭘 시키니까 가장 좋더라. 온라인 영업이란 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들에 보면은 그 2급, 3급 도시의 타오바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난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회사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그거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한 이제 한국 기업들 중에 이제 가장 성공했던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자생적으로 성공했던 데가 에이커메이트 같아요. 그 회사조차도 큰 데하고 손잡았을 때 손해를 보고 작은 데하고 손잡았을 때 득을 봅니다. 한국 사장님들께서 이제 보통 중국 오면은 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큰 회사들. 저도 예전에 이제 중국에 맨 처음 갔을 때 그랬습니다. 큰 회사들하고 거래해서 한 방에 끝을 보자. 큰 회사, 큰 사람들을 많이 알고 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커서 날 도와주고 싶어도 난 그 사람들을 쫓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벌써 글로벌 물건들을 가지고 팔아봤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한국 물건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딜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약간 눈높이를 낮춰서 2급, 3급, 4급 상인들을 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이래 보면은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소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드론이라든지 중국에서 왔을 법한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 소상품들. 그 소상품들의 원산지가 중국의 이유예요. 전 세계 소상품의 한 60%에서 70% 정도 커버려요. 그 이유가 어느 날인가 매출이 줄기 시작했다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후에 대학교에 대학생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의 상인들은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갔을 때 노트북도 쓰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1년에 세금조차도 어떻게 내냐면 1년 세금 120만 원이면 한국 돈 120만 원, 120만 원을 넣어놓고 100억치를 팔던 200억치를 팔던 세금은 그것만 냅니다. 딱 그 매장에 대해서 영업세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부 정리도 안 합니다. 세금 계산서도 없고 노트북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떴는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후 대학의 학생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상인들이죠. 새로 시작한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3학년 때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그 3평짜리 매장의 공장,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그 젊은 친구들이 알리바바의 물건을 관리해주기 시작했어요. 졸업할 때 되니까 이 친구들이 그 당시 때 이제 이후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한 평균 급여가 한 2,700 RMB, 신입사원 기준 그 정도였는데 매장하고 손잡았던 친구 애들의 평균 월 소득이 10,000 RMB가 넘었다는 거죠. 그래 돈을 버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후 쪽에서는 지원도 되고 업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은 항상 중국에 가서 큰 업체만 찾았습니다.
제 주위에도 중국을 4바퀴를 도신 분이 계세요. 한 바퀴, 또 한 바퀴 돌러 간다. 박사전에 한 바퀴 돌고 올게. 뭐 때문에 도시는가요? 그분은 온라인을 모르세요. 직원들도 온라인을 모르시다 보니까 돌기만 돌아요. 돌면 중국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장사를 정말 잘해줍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좋은 물건 우리가 받을 수 있냐. 관심을 보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는 그러죠. 사주세요. 그러죠. 매입을 해주십시오. 1억치, 최소 2억치.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 다음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런 걸 50번을 했는데 다시 연락 온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 중국 사람들이 온라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백화점에 가면, 우리는 이제 백화점에 가면, 그루밍족이라고 하던가요?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떠난 지 좀 돼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 이제 그루밍족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우선 백화점에 가서 고개 숙이고 핸드폰부터 찍어봅니다. 이거는 왜 찍어보느냐? 그 물건 사려고 찍어보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보면 그 브랜드가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니까 찍어보는 겁니다. 중국은 브랜드의 홍수입니다. 전 세계 웬만한 나라에서도 중국의 내수 시장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진출해서 브랜드가 한국보다 몇십 배가 많아요. 그래, 백화점에 가보면 저도 많은 브랜드를 그거 했지만 제가 모르는 브랜드가 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소비자들은 백화점에 가서 브랜드 검색부터 하는 거예요. 제품을 사고 싶다는 사고 그거 인터넷 얼마 팔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브랜드조차도 검색해봐서 사는 사람들의 패턴은 어떤 거냐. 자, 내가 물건을 놔두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 사장이 담당자한테 그러겠죠. 이 물건 뭔지 한번 봐봐. 그럼 얘는 똑같아요. 바이두에서 그 제품 브랜드 한번 쳐봅니다. 안 나오는데요. 그럼 폐기 처분입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면 번역기 돌려서 네이버에서 한번 봐. 그거는 이제 한국 제품들 좀 거래했던 친구들은 보통 중국 회사라도 한국 통역하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한국 네이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가지고 한국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평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B2B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기초 작업들을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B2B를 이제 한다고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중국에 지금은 이거는 이제 원피스 분야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싸더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싼데 우리가 이 금액을 맞출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금액을 맞추려고 하면 제품 생산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그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높게 받으려고 하면 브랜딩이 돼 있어야 됩니다.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도 지금 현재 한국의 고가 제품들이 안 나가느냐? 잘 나갑니다. 그거는 그 제품을 브랜딩화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브랜드화로 전략을 많이 짰어요. 영업하려 짰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바이두를 공략해야 됩니다. 시드 내가 제품력이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브랜드화를 하겠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영업을 해서 먹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이두를 공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검색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듯이 중국은 바이두가 1등입니다. 이게 그 사이트, 지수 사이트입니다. index.baidu.com. 저 사이트 도메인 한 번만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중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지식이나 상식들이 몇 배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 원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쳐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얼만큼 검색하고 이런 제품들을 선호한 도시가 어딘지 브랜드화된 게 어딘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국의 몇 개 이제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이 강의 자료를 중국 마케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업체 이름을 그대로 대놓고 다 적어놨네요. 예, 이런 식으로 지수를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경쟁 회사 지수라든지 우리 회사 지수라든지 지수를 본다는 것 자체는 내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짤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지수가 나왔는데 우리 브랜드를 보니 우리 브랜드가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지 좀 됐는데 이런 모양으로 안 나오더란 거죠. 바이두에. 왜? 저는 이제요, 한 업체인 이제 한국에 이제 스텔란다를 이제 롤 모델로 잡았는데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모양 자체가. SEO도 최적화돼 있고, SEO 최적화된 게 브랜드 이제 제일 위에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 광고가 나오고 그다음 백과사전. 백과사전에 한국의 한 일개 브랜드가 중국의 백과사전에 등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백과사전에 등록돼 있다는 거는 중국 소비자들도 공신력을 가질 수도 있겠죠. 백과사전에는 근데 이 백과사전 등록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백과사전에 등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들도 백과사전 등록하면 웃으면서 장난치는 정도에 쉬웠는데 바이두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좀 더 그랬어요. 백과사전 등록을 유료화 모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국 돈은 약 한 120만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 돈 120만 원으로 중국 백과사전에 내가 등록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아까운 돈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브랜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백과사전, 그 다음 신문, 언론 기사와 BBS, 티에바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지수를 가지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네이밍의 현지화입니다. 내가 한국 브랜드를 갖고 있고 영어로 된 이름, 한글로 된 이름 중국에서는 솔직히 상당히 쓰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그 당시 때 이제 중국에서 단일 브랜드로 한국 브랜드 중에 가장 높은 매출을 했던 게 이랜드의 티니윈이란 브랜드입니다. 단독 매장으로 5,000개가 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일반 브랜드 한 20개 브랜드가 합친 매출을 한 개 브랜드에서 했어요. 티니위니에서 이제 제가 마케팅을 담당을 그때 이제 하면서 정말 새로운 걸 알았어요. 중국에 그 브랜드의 광팬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광팬들. 그 광팬들 100명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했어요. 광팬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광팬이냐면 1등은 그 당시 때 약 6개월 내에 약 1억 8천만치 정도 산 19살짜리 소녀가 이제 1등을 했고요. 그 100등 정도 하는 애도 그 한 6개월에 옷을 한 2, 3천만치 정도는 사는 친구예요. 우리는 또 그러는 거예요. 티니위니가 2, 3천만치 살 옷이 어딨냐 하는데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가방이 학생용 가방이 한 4만 원 정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한국보다 8배 정도가 더 비싸요. 대신 품질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진짜 팬이야 하면서 그 브랜드에 죽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뭘 했느냐. 브랜드 이름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적어봐라. 티니위니를 적어봐라. 30%도 못 적었습니다. 내가 광팬인데 그 브랜드 철자를 싹 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뭘로? 웨이니 슝이라고 다 웨이니 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웨이니 슝은 그 회사에서 진 공식 브랜드명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중문 이름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럼 웨이니 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디즈니 만화에 보면 곰돌이 푸를 웨이니 슝이라고 합니다. 곰돌이 푸.
프로로 비유를 한 거예요. 왜? 중문 이름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웨니슝 하면은 곰돌이 프로가 덩달아 떠버린 거예요. 이름을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네이밍의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뭐냐? 제가 아까 index.baidu.com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중국 광고 마케팅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중국어를 하지를 못합니다. 중국 직원들하고도 거의 대부분 한국어로 대화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다 보니까 네이밍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 잘 안 믿습니다. 제가 직접 검색해서 하지. 한국의 한 아주 유명한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선 1위인 기업이었어요. 자, 그 사례였습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중국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에 배급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키워드가 람메이, 블루베리가 람메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주스가 거지라고 합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는 아주 멋진 말이에요. 람메이 거지. 블루베리 주스입니다. 근데 저는 모르니까 바이두 지수에 대입을 해본 거예요. 실제 이제 index.baidu.com은 중국 사람이면 다 알 것 같지만 중국 사람 중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index.baidu.com의 지수를 보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1% 안 되고 한국에 있는 마케팅 회사조차도 모르는 회사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럼 저는 람메이 거지를 index.baidu.com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 표입니다.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람메이 거지란 말이 맞습니다. 블루베리 주스.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수조차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검색하느냐? 람메이 즈라고 검색하는 거예요. 블루베리 즙. 검색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 마케팅이라든지 내 회사 네이밍이라든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이름 중요하다 해서 많이 만들어요. 만들어 놓은 그거를 사전적 의미로 보통 대입을 하시고 끝내시더라는 거죠. index.baidu.com에 꼭 넣어봐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중국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온 중국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람만 중국 사람이지 이런 중국 사람들 지방마다 쓰는 언어가 다 틀립니다. 어느 도시에서는 어떤 철자를 많이 쓰고 어느 도시는 다른 말로 말을 하고 그 친구가 저 시골에 만약에 왔다고 그러면 전혀 상상치도 못한 중국어 이름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걸 항상 대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거는 샤넬을 이제 했는데, 영문명해가 샤넬은 오타가 났네요. 차이가 100배 차이가 납니다. 명품인 샤넬조차도 중문 이름으로 검색하는 거하고 영문 이름으로 검색하는 거는 차이가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로 중문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shu.taobao.com 그 다음에 탑.taobao.com으로 내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index.baidu.com에서 내 제품들에 대해서 이름이 맞는지 이걸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난 다음 기초 준비가 다 되면 영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영업을 하려고 하면 자 우리가 바이어한테 이제 영업을 하려면 이제 한국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중국이랑 별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채널만 조금 틀릴 뿐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하는 거 웨이신으로 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트위터로 하는 거 쟤네들 웨이보로 할 뿐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쓰는데 쟤네들은 런던왕이랑을 쓰는 거고요. 네이버 쓰고 쟤네들은 바이두 쓰는 겁니다. 채널만 틀리지 모양이나 형식이나 모든 게 거의 흡사합니다. 자, 바이어 데이터 수집 하는데 어떻게 아까 그런 기초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건 별도고
전화하고, 연락을 하려고 하면 전화하고, 팜플렛 돌려야 되고, 이메일 보내야 되고, 직접 방문해야 되고, 메신저 영업해야 되고, QQ 친 해야 되고, BBS 게시판 홍보. 이 정도 중에 내가 몇 가지를 가지고 영업을 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면서 보고, 그러면 이대함하고 전화문의하고 직접 방문 영업할 때 가장 좋은 채널은 어딘갑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 뜨고 있는 게 이제 뭐 반영구라든지 네일 아트샵 한국 거 좀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중국에 네일 아트샵이나 이런데 내 미용 기구라든지 내 제품을 공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영업해야 될까요? 이 순으로 하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은 지가 오토가 활성화된 지 한 1년인데 중국은 한 7년 전부터 이게 활성화가 됐어요. 메이탄 공동구매 사이트입니다. 근데 공동구매 사이트가 우리나라하고 조금 틀린 게 공동구매 사이트인데 얘네들 1, 2년 전부터 체질을 다 바꿨습니다. 오토 업체로 다 바꿨어요. 체질을. 1등이 메이탄입니다. 2등이 따중 댐핑이고 3등이 바이두 누엄입니다. 4등이 워워탄, 5등이 라쇼왕. 근데 메이탄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뭐 규모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일 아트로 상해 지역에 네일 아트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상해에 몇 개의 네일 아트 매장이 있었을까요? 상하이에 4,000개 매장이 있습니다. 4,000개. 그럼 매장에 4,000개 매장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공지가 돼서 나옵니다. 중국은 이 데이터를 속이지를 못합니다. 왜 못 속이냐면 저 등록을 하는 거가 소비자가 등록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거기 가봤던 소비자가 그 매장을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정확한 주소를 등록을 하고 다른 소비자가 그게 맞다 안 맞다 검증까지 하고 틀린 정보가 있으면 그 매장 점주들이 이제 고쳐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여기 이 부분을 이제 클릭 같은 걸 해서 들어가 보면 매장 주소와 지도와 전화번호가 정확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저희들 직원 시켜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상해 지역에 네일 아트 샵 데이터를 한번 모아봐 했더니 저희는 그 좋은 회사라서 8시간 근무하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한 10시간 근무하더라. 10시간 기준으로 약 2,000개 정도를 수집하더라고요. 2,000개. 이틀이면 상해시 네일 아트는 다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네일 아트로 들었는데 중국에는 이제 스파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한국은 사우나라고 하지만 이제 그쪽은 중국 쪽은 미용 뷰티 쪽, 에스테틱 이제 뷰티 마사지 샵들입니다. 그쪽은 어떠냐면 중고가 화장품들 가지고 이제 그 피부 관리 샵들인 거죠. 고가 화장품 팔고 싶으면 저기에다가 한번 소개해보고 싶으면 연락하면 중고가 화장품을 취급하는 마사지 샵들 데이터가 몇천 개가 그냥 튀어나옵니다. 직원들이 놀고 있으면 한번 저런 조사는 얼마든지 한 2, 3일 시간 하면 두둑하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 업체 또 허리자라고 이제 오토 업체입니다. 내가 사무실에 있어도 점심시간 때 네일 아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저 사이트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메이탄이나 따중 댐핑 같은 데 접속을 해서 오토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 때 네일 손질을 해주러 회사로 방문하고 합니다. 정말 편해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많이 하냐면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런 체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서비스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하고 특히 애견 같은 경우는 애견을 들고 애견 샵에 가서 이제 머리를
개털을 잘라주고 샤워를 한번 시키려고 하면 한국도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싼 데 가더라도. 근데 그 들고 가는 과정도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저나 여기 메이탄이나 따순 캠핑에 클릭 몇 번만 하면 집으로 모든 세트가 배달 다 해서 전문가가 와서 다 깎아주고 한국 돈으로 한 2만 5천 원 받아가지고 갑니다. 서비스로 막 개 샴푸도 주고 그 개를 닦았던 그 타올 같은 경우는 다 놔두고 갑니다. 그렇듯이 네일 아트라든지 화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미장 이런 부분에 제일 잘하는 업체가 허리자예요. 여기에 보면 1등 순으로 해서 쭉 그 주위에 유명한 이제 그 담당자들이 나와요. 이 친구들이 전속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부업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고가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큐큐친입니다. 자, 큐큐친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 그러니까 그 아까는 화장품이 굉장히 적게 잡혔었는데 정식 수출 통관이 좀 적어서 그렇지 거기에 아까 뭐 한 4, 5배 정도가 아니고 한 20, 30배 정도가 불법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수출을 우리 한국 기준에서 수출하는 거고 불법으로 수입한 건 중국 친구들이니까 그쪽에서는 그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큐큐친에서 이루어집니다. 쟤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정보로 화장품을 저렇게 떼가지고 갈까? 도매 금액 자체가 거의 8, 90%가 이 큐큐친에서 일어나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방장이 틀어지고 앉아서 보통 2,000명, 최고 2,000명 모집하는데 한 1,700명, 1,800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맨 처음부터 영업 시작했다가는 바로 쫓겨납니다. 인맥 쌓고 인사하면서 그 2,000명이 동시 채팅하는 거예요. 채팅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누군가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한번 사볼래? 많이 그렇게 영업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한국에 이제 그 중국 상인들이 많이 넘어와서 물건들을 많이 구매해 간다고 해요. 화장품들. 와서 한꺼번에 20억치, 30억치. 그 물건들이 짜진 곳이 이 큐큐친입니다. 저기서 나 그 물건 500만 원 살래. 나 그 물건 1,000만원치 살래. 이 물건들 그래서 그 돈들 다 모아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총대 메고 한국에서 20억, 30억 현금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런 큰 금액에서 우리 한국 브랜드나 제품들이 나가다 보니까 기존의 유통상들이 빨리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유통상들을 제치고 5억, 10억씩 사주는 사람들하고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1년 안에 브랜드가 망치는 확률이 7, 80% 이상입니다. 걔네들은 한마디로 지금 뜬 제품 6개월 내에 팔고 그냥 끝낼 애들입니다. 그럼 꾸준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큐큐친 같은 데서 2급, 3급 대리상들을 다이렉트 영업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한국 화장품 카테고리 단체방들로만 검색을 했는데요. 한국 옷 도매, 한국 생활용품 도매, 한국 식품 도매 싹 다 이렇게 모임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임들의 주인공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업체나 한국 사람들도 이제 이런 데 끼어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직접 영업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직접 영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타오바오 영업입니다. 타오바오 영업은 너무도 쉽죠. 정보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아까 인덱스 슈.타오바오.com, 탑.타오바오.com에 해서 그 동종 카테고리에 많이 팔고 있는 한국 물건을 안 팔고 있다 하더라도 많이 팔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한국 물건 팔아볼래 하고 꾸준하게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바이두 테바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영업을 왜 이래 많이 해야 되지? 하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고 카페도 영업하고 카카오 스토리에도 막 퍼뜨립니다. 똑같습니다. 중국도. 바이두 태바입니다. 카페죠. 여기에 보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도매 티에바가 있습니다. 카페들. 한국 의류 도매 카페들 있습니다. 이런 카페 상인들은 거의 보면 누가 공급해요. 누구는 삽니다. 이런 거에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 B2B 사이트가 약 100개 정도 됩니다. 중국에는 B2B 사이트 100개 정도 되는데 무료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데는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것들은 꼭 B2B 사이트에 여러분들의 회사를 등록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업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꾸준하게 다녔는데 고객들 반응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내 제품 사 해봤는데 한 석 달 돌아다녔는데 근데 석 달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한 1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중국 진출한 제일 매출 많이 하는 인터넷 쇼핑몰 친구도 1년 안에는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1년이 넘었어야 겨우 대리상 몇 개를 잡았어요. 근데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영업을 했던 겁니다. 지금 1등조차도 1년을 쉬지 않고 했었어요. 한두 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영업을 했는데 반응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내 브랜드가 아까 바이두의 검색 결과가 너무 떨어지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이 물건 사라 저 물건 사라 해봤는데 이 친구는 똑같이 바이두 타바오 들어가서 했더니 안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은 SEO 그 다음에 SNS 마케팅은 꼭 여러분들이 따로 네이버에 중국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영업에 대해서는 지금 나눠드렸던 자료로 어느 정도 영업 기초 자료는 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병풍을 치려고 하면 영업에 따르는 마케팅 기법들은 네이버에서 많이 나와 있고 따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위에는 브랜드가 나오고 밑에는 백과사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식인이 나오고 고객센터까지 이런 모양이 바이두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6,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반만 년 역사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 경제로 딱 30년 앞서 나갔습니다. 지금 그 끝자락이에요. 근데 그 끝자락 중에 올해가 마지막 해에 같이 느껴집니다. 올해는 늦더라도 올해까지는 꼭 중국에 영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